김청수님. 네, 목소리 오늘 힘이 있으시네요. 네. 김청수님 목소리가 더 빵빵합니다.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나오신다고 하고 조만간 한번 나오셔서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눠보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정인 특보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옳지만 시점이,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란 시점이 부적절하다라고 하셨다가 며칠 후에 아니다, 내가 틀렸다 라고까지 하시면서 문정인 특보 발언이 옳다고 하셨는데 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셨는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무국방장관 그리고 페리 전 국방장관 네. 일련의 대북 전문가 및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발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핵을 폐기해서 동결하자. 그렇게 되면은 협상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 및 중단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북한 핵의 폐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거기까지는 안 나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셔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옳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 간에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발언한 것은 그 시기와 장소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CBS 인터뷰나 또 어제입니다마는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특히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의 한국 내 연설 및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보면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는 한미 정상회담의 예고편을 미리 워싱턴에서 발언함으로써 미국과 우리의 국민 여론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고 그 내용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히 보면은 북한의 체제상 외국 대사들이 말을 하더라도 이건 평양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개춘영 인도의 북한 대사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은 북한도 핵실험의 중단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즉 북한은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한반도 전쟁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한미, 미, 북 간에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밝힌 강한 제재 속에서도 대화 그리고 평화를 길로 간다 하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 국내 언론에서 아주 크게 문제 삼고 소란을 피웠던 것하고는 무관하게 실제 물밑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들은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된 거라서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하고 네. 미국과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발언들을 보면은 상당히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문정인 특표의 발언은 전적으로 옳고 계산돼서 한미 정상회담에 미리 그러한 얘기를 밝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한미동맹이 그 발언으로 깨졌다느니, 큰일 났다느니, 격노했다느니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국내 언론의 보도는 그분들이 보아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 외교협회장 모든 분들이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북한의 인도 대사가 일본도 북한도 호응을 했고 거기에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오늘 보도를 보면은 미국에서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과 인민총참모장 네. 이런 분들이 만나가지고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즉각 중단하고 기관과 이 사업을 금지한다 하는 그 제재도 중국이 강하게 북한 제재에 동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북한의 압력을 받는 김정은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련의 진전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미국, 북한 모두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실익도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다라고 이렇게 평했기 때문에 대표님 생각과 지금 국민의당의 당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토론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각자가 느끼는 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외교 이런 문제는 토론을 해서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흐름이 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는가. 정부 내에서도 또 각 언론에서도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 견해로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입장에 서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은 대표님과 유사한 반응을 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아마추어의 극치라고 하니까 대표님과도 다르지만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국민의당의 당 차원에서도 그런 입장을 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김청수가 자꾸 우리 국민의당을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편향된 생각이에요. 대표님하고도 의견이 다르고 다를 수 있는 거죠. 예, 다를 수는 있는데 대표님과만 대표님과만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남의 정서라든가 혹은 뭐 DJ의 햇볕 정책이라든가 계승한다면 이 발언들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그러한 분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언론의 보도를 보고 느낀 것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것을 무슨 호남의 정서와 햇볕 정책 DJ 국민의당 여기 연관하는 김총수가 이상해요. 그걸 굳이 부인하시는 대표님이 좀 이상하신 거죠. 아니, 제 말이 맞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게 틀리면 그걸 지적하세요. 예, 대표님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데 대표님과 김총수가 동의하면 됐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당의 최근의 발언이나 입장 등이 호남의 지지율을 얻기에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거꾸로 호남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지지 기반과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발언이나 최근에 액션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럴까요? 역행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일찍 호남 정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을 해서 5.18 기념사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그물 쳐놓고 기다리면은 걸려오지 않느냐.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현재 아직 청문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 네.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호남에서는 수차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거에는 민주당 현재는 국민의당이 호남을 의석수로 석권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일당을 지배를 받다가 정치를 보다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잘하겠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좋다. 국민의당이 건재하게 잘 견제를 해주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을 소홀히 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 소위 양당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정치 내용이 영남으로도 전파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지역 정당이 없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꼭 민주당, 즉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현재 잘하니까 지지는 하지만은 국민의당에 대한 격려와 기대도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못할 때까지 박수 쳐줄 수는 없죠, 당연히.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잘할 때 박수 칠 거예요. 예, 예. 잘할 때 박수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전 대표님 정도를 제외하고는. 제가 박수 치니까 네. 왜 문모닝 하다가 이제 문생큐냐? 그거 했잖아요. 아니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잘못해도 박수 칠 거예요. 잘못할 때까지 박수 칠 수는 없는 일인데 제 말은 당연히 그렇죠. 초반에 잘할 때도 국민의당으로부터의 박수는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리고 지금 저도 박수 얼마나 많이 쳤어요. 예, 대표님을 제외하고요. 예. 아니요, 우리 당에서도 잘한 건 다 잘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하간 국민의당이 뭐랄까요? 문재인 정부가 잘할 때 박수치고 잘못할 때 혼내고 뭐 이런 역할이면 당연히 이해가는데 지금까지는 잘할 때 박수 쳐주는 모습은 안 보인 것 같아서 그게 저도 예. 우리 당에서 잘할 때 박수를 많이 치니까 당내에서도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혹시 박지원이 민주당으로 가느냐? 뭘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러느냐? 또 검찰에 걸렸느냐? 예. 이런 오해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검찰에 걸렸느냐? 예. 예. 저는 하도 많이 잡혀다니니까. 네. 그랬는데 예. 지금은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옳았다. 당내에서도 대표님이 박수 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러한 오해를 예. 우리 당내에서 아주 심하게 하더라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그건 아니죠.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물 쳐놓고 기다리다 못하는 것은 잡고 네. 대안 내고 저는 추경만 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자.
가령 지금 청년 일자리나 노인 복지나 공무원의 증원도 경찰이나 소방 이러한 것은 필요한 것은 하는데 여기에 가뭄 대책이나 우리가 필요한 것도 또 공무원을 지나치게 증원하는 것도 공공 일자리만 가지고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은 대안을 내고 논의를 해야지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당도 그렇게 정리를 해가고 지금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의 주도적 역할로 국회도 정상화되는 거 보면은 역시 국민의당은 희망이 있는 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 중에도 보면 분명 대표님과 비슷한 생각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당론으로 나올 때는 항상 강성으로 나오니까 이게 당 지도부하고 당내 의원들 혹은 당 지도부와 지금 박지원 대표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한데.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캐스팅 보터가 아니고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개혁적 혁신의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당론으로 결정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주자. 그러니까 가급적 당론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스럽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정당이죠. 네. 이건 어떻습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결국은 양당제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당하거나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요. 홍준표 지사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주사파운을 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로 양분시키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정당에 대해서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전초전으로 보는데요. 국민은 다당제를 선택했습니다. 어떠한 일당이 독주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국민은 다당제를 만들어줌으로써 협치, 독주가 아닌 협치를 시대를 열어줬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그런 말씀하는 것은 자기의 희망사항이지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당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지방선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릴 말씀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부산시장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는 제가 최근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하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는 지방선거에 자기가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당 후보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하겠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방금 말씀한 대로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출마하겠다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인가요? 생각은 계속 바뀌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혹시 최근에도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측근이라고 할까? 가까운 사람도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저도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은 저하고도 한번 좀 상의를 할 건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여러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회자되는 내용이 본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인 뜻은 그렇다면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당이 그 당의 중요한 자산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선거니까 이 자리에서 당을 위해서 뛰어달라 요구할 때도 있는데 혹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벌써 네.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릅니까? 너무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반기 되면은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음 달에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여쭤보더라도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 대표님은요? 대표님 혹시 저도 지방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지방선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많은 그것을 예. 지금 논에서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지더라도 득이 없다. 지금은 국회에 전념을 하고 당은 당대로 혁신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지방선거에 뭐 도지사나 시장에 출마하시는 걸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황.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안 하십니까? 예. 지금만 안 하시고 나중에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김어준 총수는 다음 대선에 출마합니까?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절대 안 하는데 대표님은 정치인이시니까요. 아니 지금 우문현답을 한 거예요. 지금은 그럴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럴 때도 아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예. 또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이게 현답 아니에요. 평범한 질문에 평범한 답변 같습니다. 그냥.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대표님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 스튜디오에 한번 오셔야지 저희가 길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코너에 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곧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김총수님. 네. 목소리 오늘 힘이 있으시네요. 네. 김총수님 목소리가 더 빵빵합니다.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나오신다고 하고 조만간 한번 나오셔서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눠보죠.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정인 특보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옳지만 시점이,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란 시점이 부적절하다라고 하셨다가 며칠 후에 아니다, 내가 틀렸다 라고까지 하시면서 문정인 특보 발언이 옳다고 하셨는데 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셨는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무국방장관 그리고 페리 전 국방장관 네. 일련의 대북 전문가 및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발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핵을 폐기해서 동결하자. 그렇게 되면은 협상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 및 중단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는 북한 핵의 폐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거기까지는 안 나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가셔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옳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 간에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발언한 것은 시기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즉각 중단하고 기관과 이 사업을 금지한다 하는 그 제재도 중국이 강하게 북한 제재에 동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북한의 압력을 받는 김정은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련의 진전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미국, 북한 모두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실익도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다라고 이렇게
평했기 때문에 대표님 생각과 지금 국민의당의 당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토론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각자가 느끼는 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외교 이런 문제는 토론을 해서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흐름이 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는가. 정부 내에서도 또 각 언론에서도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 견해로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이제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입장에 서 있는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은 대표님과 유사한 반응을 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건데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아마추어의 극치라고 하니까 대표님과도 다르지만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국민의당의 당 차원에서도 그런 입장을 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김청수가 자꾸 우리 국민의당을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편향된 생각이에요. 대표님하고도 의견이 다르고 다를 수 있는 거죠. 예, 다를 수는 있는데 대표님과만 대표님과만 다른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호남의 정서라든가 혹은 뭐 DJ의 햇볕 정책이라든가 계승한다면 이 발언들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그러한 분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언론의 보도를 보고 예. 느낀 것과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것을 무슨 호남의 정서와 햇볕 정책 DJ 국민의당 여기 연관하는 김총수가 이상해요. 그걸 굳이 부인하시는 대표님이 좀 이상하신 거죠. 아니, 제 말이 맞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게 틀리면 그걸 지적하세요. 예, 대표님 말씀은 저도 동의하는데 대표님과 김총수가 동의하면 됐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당의 최근의 발언이나 입장 등이 호남의 지지율을 얻기에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거꾸로 호남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 지지 기반과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발언이나 최근에 액션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럴까요? 역행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일찍 호남 정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을 해서 5.18 기념사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할 때는 박수히 움직이고 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 국내 언론에서 아주 크게 문제 삼고 소란을 피웠던 것하고는 무관하게 실제 물밑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들은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된 거라서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하고 네. 미국과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한 발언들을 보면은 상당히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문정인 특표의 발언은 전적으로 옳고 계산돼서 한미 정상회담에 미리 그러한 얘기를 밝혔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한미동맹이 그 발언으로 깨졌다느니 큰일 났다느니 격노했다느니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국내 언론의 보도는 그분들이 보아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 외교협회장 모든 분들이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북한의 인도 대사가 일본도 북한도 호응을 했고 거기에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한반도 문제,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오늘 보도를 보면은 미국에서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과 인민총참모장 이런 분들이 만나가지고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전된 장소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CBS 인터뷰나 또 어제입니다마는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특히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의 한국 내 연설 및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보면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는 한미 정상회담의 예고편을 미리 워싱턴에서 발언함으로써 미국과 우리의 국민 여론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된 발언이고 그 내용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히 보면은 북한의 체제상 외국 대사들이 말을 하더라도 이건 평양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춘영 인도의 북한 대사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은 북한도 핵실험의 중단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즉 북한은 어느 때보다도 미국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한반도 전쟁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한미, 미, 북 간에는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밝힌 강한 제재 속에서도 대화 그리고 평화를 길로 간다 하는 것